저는 김지숙입니다. 올해 62, 5년 전 남편을 뇌출혈로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일상은 색을 잃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손을 뻗어보지만 만져지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죠.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제 그가 없는 세상에서 난 그저 혼자 남겨진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함께했던 집은 이제 너무 고요하고 텅 빈 옷장의 반은 여전히 그의 옷이 정리되어 있는 채로 비어 있습니다. 아들, 딸은 다 출가해서 바빠요. 명절에만 얼굴을 보고 가끔 전화로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하고 물을 뿐입니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 짧은 대화가 끝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날마다 동네 시장에 갔다가 슈퍼에 들렸다가 은행에 잠깐 들렀다가 해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고작 오후 3시. 창밖으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앞으로 7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저녁 시간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공간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건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영희가 전화했습니다. 지수가 이번 주말에 뭐 해? 나랑 놀러 가자. 어디? 재밌는데. 사람들 많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간다니까.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뭐 춤을 춘다고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런 건 젊은 시절에도 안 했는데. 아니, 영희야. 그런 곳 나한테 안 맞아. 난 그냥 집에서 쉴래. 지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내 방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고리타분하게. 남편 떠난 지가 언젠데. 5년이 지났어. 5년.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그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시끄러운 곳은 나한테 안 맞아. 한 번만 가보라니까. 안 맞으면 다시는 안 가면 되지 뭐. 딱 한 번만. 응? 내가 저번에 내 이사 도와줬잖아. 그 보답으로 한 번만. 영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이었어요. 묻지마 관광? 그게 뭔데? 말 그대로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는 거지.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편하고 하루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야. 이상한 데 아니지?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 아줌마 아저씨들 우르르 모여서 놀러 가는 거라니까. 낮에는 구경도 하고 밤에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어. 영희의 설명을 들어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하루쯤 밖에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정해진 집합 장소로 향했어요. 영희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는 곳이니 불안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저희 또래 남녀가 3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3, 3, 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조금 더 많아 보였어요. 대부분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남성들은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야, 지수가. 여기야. 영희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이미 몇 명의 여성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죠. 저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면바지를 입고 있어서 순간 위축됐습니다. 얘들아, 이쪽은 내 친구 지숙이. 오늘 처음 왔어.
혼자 산지 5년 됐대. 잘 좀 챙겨줘.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오늘 재미있게 놀아봐요. 그들의 친절한 인사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곧 기사님이 운전석에 올랐고 관광 진행자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관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목적지는 말 그대로 묻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버스에 올라타세요.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영희와 그녀의 친구들은 앞쪽 자리에 앉았고 저는 뒤쪽으로 가서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하루는 모든 걱정 다 잊고 즐겁게 놀아봅시다. 현실은 잠시 잊고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껏 즐겨보세요. 자, 먼저 신나는 음악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게요.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간단한 자기소개를 춤과 함께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오늘 좋은 인연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유, 지수가. 너도 나가서 인사해. 영희가 돌아보며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됐어. 너나 해. 영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곧 자기 차례가 되자 일어나 신나게 춤을 추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버스 안의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남편이 하늘에서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어요. 그도 저처럼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60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계속 그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 반응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친구에게 끌려온 건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버스는 이 시간쯤 달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다들 내리면서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조용히 영희를 따라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버스에서 내려 인증샷만 대충 찍고 금방 돌아왔어요. 사실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몇몇은 아예 내리지도 않고 버스 안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지수가 우리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갈래? 아니, 난 좀 걸을래. 다리도 좀 펴고. 너희끼리 다녀와. 저는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버스에서 내려 조용히 공원 입구를 걸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인증샷만 찍고 빨리 돌아가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 뒷자리에 있던 그 남자도 혼자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을 읽기 좋은 고요한 장소를 그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곳에 온 것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찾는다는 것이 그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소라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누군가와 조용히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요. 저도 그런 곳은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침묵이 흘렀고 각자 다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혹시 친구에게 끌려오셨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던 건지.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도 그래서요. 표가 나나 봐요. 버스에서부터 좀 눈여겨봤어요. 모두가 즐거워할 때 홀로 창밖을 보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요. 그의 말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을까요? 전 김지숙이라고 해요. 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책을 읽고 그는 작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듯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단체로 식당에 모였습니다. 영희는 새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고 저도 그 테이블로 불렀어요. 하지만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죠. 아, 미안해 지수가. 저기 다른 테이블에 자리 있어. 금방 끝나고 다시 만나자. 저는 빈자리를 찾아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테이블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상훈 씨가 보였어요. 그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에 조심스럽게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상훈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공통점을 발견하다. 그렇게 우리는 점심을 함께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관광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영희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당신은요? 저도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친구가 너무 끈질기게 권해서요. 야, 박상훈, 평생 혼자 살 거야? 좀 놀아봐. 여기 좋은 아줌마들 많다고. 이러면서요. 그의 솔직한 말투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날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오세요?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 활동이랄까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더라고요. 여기 오면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적어도 집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 말에 무언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결국 그래서 영희의 권유를 받아들인 거니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배우자를 잃은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5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아침에 출근하다 쓰러졌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훈 씨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도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의 이해심 있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 이야기를 하면 엄마 이제 그만 살아가야지라는 말만 돌아와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됐거든요. 하지만 상훈 씨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리조트 주변을 구경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훈 씨는 퇴직 전 건축가였고 지금은 가끔 동네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목공예도 취미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단풍나무로 만든 작은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정교한 솜씨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심심할 때 만드는 거죠. 가져가세요, 선물로.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고맙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와 친구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미 술을 좀 마신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어머, 지수가. 여기서 뭐해? 남자친구 생겼네. 영희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와 상훈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어머, 박 선생님 맞죠? 강동철 씨 친구 맞아요?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지숙이 친구예요. 영희는 상훈 씨에게도 말을 걸었고 곧 우리 주변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자 상훈 씨는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후 모임 시간이 다 됐네요. 지숙 씨 즐거웠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자 영희가 눈썹을 들어올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오호 좋은 사람 만났네. 그래, 마음에 들어. 박상훈 씨? 첫인상은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래. 돈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눈 것뿐이야. 그래, 그래. 지금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눈빛이 달라 보이는데? 오랜만에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 영희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저에게 작은 활기를 불어넣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 일정은 더 시끄럽고 활기찼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으로 이동해 모두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신나게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고 사회자는 남녀 짝을 지어 듀엣곡을 부르게 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상훈 씨도 멀리 다른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가끔 우리 시선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춤을 추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커플은 이미 만들어진 듯 했고 사회자는 더 적극적으로 남녀를 이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플 댄스 타임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분과 한 곡 춤을 춰보세요.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짝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벌써 키가 큰 남성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상훈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좀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좀 부담스러워서. 네, 저도 그래요. 이런 분위기는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테라스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실내의 소음과 열기를 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세요?
상훈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안 피워요. 저도요. 그냥 밖에 나온 핑계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분은 괜찮을까요? 찾으실 것 같은데 제가 물었어요. 동철이요? 괜찮을 겁니다. 이미 새 친구들 여러 사귀었을 거예요. 사교성이 좋아서. 그가 대답했어요. 김 여사님 친구분도요. 네, 영희는 어디서든 금방 적응해요. 저랑은 정반대예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사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같이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지만 혼자가 되니 그런 자리가 더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곳에 나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불편해 보이는데. 상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만 있으면 미치겠더라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가끔은 벽에 대고 말하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속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놀랐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하고 없는 사람한테 밥 먹었어? 라고 묻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였어요. 이후로도 영희의 끈질긴 권유로 한 달에 한두 번 묻지마 관광에 참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희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를 간간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세 번째 관광 때였을까요? 버스를 타는데 어쩐 일인지 모든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유일하게 빈자리는 상훈 씨 옆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하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사회자가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우리 둘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자리로 옮길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가 조용해서 좋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주도하는 노래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훈 씨는 아내와 살았던 30년의 결혼 생활, 캐나다와 미국에 각각 살고 있는 아들과 딸 이야기,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을 들려주었어요. 저도 남편과의 추억, 부산의 아들과 서울의 딸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살게 된 후 겪은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가장 힘든 건 주말이에요. 평일에는 그래도 마트에 가고 은행에 가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말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토요일 아침에 눈 뜨면 가슴이 무거워요. 앞으로 이틀을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묻지마 관광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좋아요. 그 후로 우리는 묻지마 관광에 갈 때마다 버스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출 때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상훈 씨의 친구 동철 씨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야, 지수가. 너 박 선생이랑 뭐야? 사귀는 거야? 영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말동무일 뿐이야. 말동무? 그래서 매번 버스에서 귓속말 하고 자리 피해서 둘이 산책하고 그러는 거야?
나 다 봤어. 정말 그냥 친구라니까. 우리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뿐이야. 영희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묻지마 관광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같은 테이블에 앉히거나 커플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상훈 씨, 죄송해요. 영희가 자꾸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어서. 저녁 식사 중에 조용히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동철이도 똑같아요. 자꾸 야, 너 김 여사님한테 마음 있지? 이러면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른인데도 마치 중학생처럼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이 상황이 우스웠어요. 근데 정말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으세요? 상훈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상훈 씨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혼란스러워요. 아내가 떠난 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후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게 혼란스럽고 한편으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상훈 씨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지 비슷한 상황의 친구로서 위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다음 묻지마 관광은 강원도 설악산 코스였어요. 하지만 사실 설악산 구경은 버스에서 내려 기념사진 찍는 30분 정도가 전부였죠. 대부분의 시간은 버스 안에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달려봅시다. 이번 코스는 설악산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이 버스 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흥을 돋우자 버스 안은 술과 안주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벌써 노래방 기계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몇몇은 자리를 돌아다니며 술을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영희도 어느새 취해서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열창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설악산 전망대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몇 장 찍고 다시 버스로 돌아왔어요. 진짜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의 파티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버스에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상훈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뒤따라 나왔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머리가 아파오네요. 우리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먼 곳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지숙 씨, 지난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저도 상훈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여러 가지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훈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과거의 사랑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 상훈 씨에게 느끼는 감정은 별개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걸으며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따스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안이었어요.
천천히 알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상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서두르지 말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상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철 씨였어요. 그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나만 빼놓고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구나. 동철아, 너 취했어. 숙소로 들어가자. 상훈 씨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철 씨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내가 방해됐어? 어차피 이런 곳 오는 이유가 뭐야? 다 이런 것 때문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김 여사님도 우리랑 좀 놀아요. 상훈이만 독차지하지 말고. 동철 씨 그만해요. 취하셨잖아요. 제가 팔을 빼며 말했어요. 상훈 씨가 동철 씨를 말리려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동철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제 옷을 잡아당겼고 저도 함께 비틀거렸어요. 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상훈 씨가 화를 내며 동철 씨를 일으켰습니다.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 다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거 아니야? 재미있게 놀려고. 동철 씨의 말에 상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숙 씨, 괜찮으세요? 상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좀 놀랐어요. 미안해요. 제가 동철이를 데리고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상훈 씨는 동철 씨를 부축해 호텔로 향했고 저는 혼자 남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철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 같은 이유로 여기 온 거 아니야?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장소에서 만난 인연,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된 감정.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외로움에 의지하는 것뿐일까요? 그날 밤 더 이상 상훈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영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먼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묻지마 관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건강이 안 좋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사실은 상훈 씨를 다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았고 우리의 관계가 묻지마 관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딸이 침실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묻지마 관광 전단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당황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그거? 영희가 준 건데. 한번 가봤어. 묻지마 관광이요? 엄마, 거기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놀러 다니는 곳이잖아. 엄마, 거기 그냥 노인들 꼬드겨서 돈 뜯어내는 곳이잖아요. 이성 만남 주선하고 술 마시게 하고. 엄마가 왜 거기를 가요? 딸의 걱정 어린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물론 저는 그런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 그곳의 본질은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걱정 마, 이제 안 갈 거야. 엄마, 혹시 외로우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성인이 된 딸에게 제 외로움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영희가 가자고 해서 한두 번 가본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딸이 떠난 후 오랜만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상훈 씨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인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수가 이번 주말에 묻지마 관광 있어. 같이 갈래? 거절하려다가 문득 상훈 씨가 그리워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상훈 씨도.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지숙 씨를 못 보니 묻지마 관광도 재미없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사과하고 싶었어요. 상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철이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취해서 그랬겠죠. 아니에요. 취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상훈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그 일 이후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만난 인연이 진짜일까? 우리 둘 다 외로워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뿐인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숙 씨가 오지 않는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난 곳이 어디든 만난 계기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은 지숙 씨를 정말 그리워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 상훈 씨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새 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하늘에서 본다면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남편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관광 말고 우리끼리 만나볼까요? 상훈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마 관광을 벗어나 우리는 평범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가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 상훈 씨는 약속대로 제 집에 여러 곳을 고쳐주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발전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상훈 씨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 가끔 작은 부케를 선물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와 주었어요. 그의 그런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상훈 씨를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박 아저씨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 아들도 전화로 응원했고요. 어머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상훈 씨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저를 만나본 후에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동철 씨는 그날 일 이후 진심으로 사과했고 우리 관계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는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훈 씨는 목공예로 만든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고 저는 그를 위해 요리를 합니다. 가끔 영희에게 전화가 와요. 지수가 이번 주 묻지마 관광 있는데 갈래?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묻지마가 아니라 알고 가는 여행을 하고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편했던 묻지마 관광이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해줬다는 게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참여할 때마다 불편했지만 그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운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
상훈 씨와의 첫 공식 데이트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묻지마 관광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지숙 씨, 오늘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시끄러운 버스 안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만나니까요. 네, 저도 그래요. 이게 더 우리답지 않나요? 웃으며 나눈 대화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도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목소리만 들으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어떻게 묻지마 관광을 알게 되셨어요? 동철이가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아내가 떠난 후 너무 집에만 있다고.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는데 가다 보니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영희가 계속 끌고 다녔죠. 근데 정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단순히 하루를 흥청망청 보내기 위해 왔었죠.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저도 조금 기대가 있었어요. 상훈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동철이가 계속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그냥 시끄럽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데였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만났네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제가 가장 불편해하던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을 만나다니.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것이죠. 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기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말에 혹시 제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어요? 딸이 캐나다에서 잠시 들어와요. 그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어요. 그의 가족에게 저를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 더 진지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딸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상훈 씨의 딸 은주 씨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아버지가 요즘 달라지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세요. 은주 씨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상훈 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저도 상훈 씨를 만나고 많이 행복해졌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묻지마 관광이라는 데서 만났다고 하셔서. 은주 씨의 솔직한 말에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김 여사님은 정말 따뜻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고요. 이후에는 제 자녀들에게도 상훈 씨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상훈 씨의 따뜻하고 진중한 성품에 아들과 딸 모두 호감을 보였습니다. 엄마, 박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부터가 믿음직스러워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상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 목소리로 위로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주말을 함께 보내는 일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숙 씨,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살기가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상훈 씨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함께 산다는 건 큰 결정이었고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건 결혼하자는 뜻인가요? 꼭 법적인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의 불안함을 더 크게 느꼈고 상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같이 살기 전에 천천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두 집 중 하나를 정리하고. 맞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집을 중심으로 살기로 했는데 제 집이 더 넓고 교통도 편리했거든요. 상훈 씨는 자신의 집을 서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훈 씨가 큰 트럭을 타고 왔어요. 뒤에는 그가 직접 만든 가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을 위한 가구들이에요. 제가 몇 달 동안 만들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가구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단한 나무로 만든 작은 식탁, 책장, 그리고 특별히 제 취향에 맞춘 화장대까지 모두 상훈 씨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언제요? 밤에 잠 안 올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 틈틈이 만들었어요. 지숙 씨를 생각하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상훈 씨의 가구들이 하나둘 집 안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공간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의 책들이 제 책장에 꽂히고 그가 좋아하는 차가 주방 찬장에 놓이고 그의 옷이 옷장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신기해요. 상훈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니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드러났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반면 상훈 씨는 밤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목공 작업을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상훈 씨, 너무 늦게까지 작업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알아요. 하지만 손에 잡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이런 작은 갈등들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새로운 도전과 깊어지는 사랑. 함께 살게 된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상훈 씨의 제안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했어요. 우리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상훈 씨가 한 말이에요. 맞아요.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시간이 의미 있었어요. 지숙 씨가 읽어주는 소설이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복지관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아내도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지숙 씨를 보면 가끔 그 목소리가 생각나요. 상훈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아내를 추억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했으니까요.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된 진정한 사랑. 요즘도 가끔 영희나 동철 씨가 전화를 합니다. 상훈 씨가 받으면 동철 씨가 웃으며 말하죠. 야, 박상훈. 이번 주 묻지마 관광 간다는데 같이 갈래? 옛날 생각도 나고 말이야. 그럼 상훈 씨는 웃으며 제 눈을 바라봐요. 고맙지만 우리는 이제 묻지마가 아닌 정해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
저도 영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묻지마가 아니라 알고 가는 여행을 하고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편했던 묻지마 관광이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해줬다는 게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참여할 때마다 불편했지만 그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운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로움에 지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걸.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